사실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엘리트라고 보기엔 어렵죠. 근데 이게 포지셔닝이 바뀌었다고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직업을 통해서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라 엘리트인 사람들이 그쪽에 가는 그냥 뭉쳐 있는 게 엘리트 직업이라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엘리트의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또 스레드에서 인기글이 되었는데, 엘리트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가 굉장히 크게 잘못되는 사람이에요. 제 옛날 중세 계급에는 기사 계급이 이제 엘리트 계급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기사 계급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비즈니스맨들이랑 금융계가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엘리트 계급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늘 말하지만 사모펀드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사온 회사를 다시 팔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특히나 돈 같은 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마찬가지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맨도 이제 돈을 다루는 거니까요. 그것 빼고는 없어요. 이거 가장 그 확실한 거는 여자 연예인들 결혼하는 상대 보세요. 전부 다 금융권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맨들이야. 그 중간이 없다니까요. 판검사 변호사랑 요즘 결혼하는 여자 연예인들 혹시 보셨나요? 없어요, 요즘. 요즘에는 그 뭐냐, 잘 나가는 집안들도 판사, 검사, 변호사, 사위 안 본다니까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의사, 사위 요즘 잘 안 보잖아요. 옛날에는 봤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이제 병원장 되기가 지금보다 쉬웠으니까. 지금은 사실 의사라고 하지만 페이닥터로 칭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어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학생들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엘리트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수요자가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요자가 가장 냉철한 수요자가 솔직히 여자 연예인들이에요. 여자 연예인들은 솔직히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정보가 온갖 걸 다 공유하기 때문에 보통은 여자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 내리는 거는 잘 못해도 정보 보유력 하나는 여자들이 가장 정확해요. 여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랑 결혼 안 하잖아요. 의사들이랑도 결혼 안 하는데 뭐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최대로 쳐줘도 한 뭐 중인 계급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들 가장 좋게 쳐줘도 한 뭐 중인 계급 정도 지금 격화된 거죠. 옛날에 양반 계급, 옛날에 엘리트가 맞았는데 지금은 엘리트라고 하기엔 조금 약간 그렇죠. 그리고 뭐 학교 폭력위원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애들 그 뭐냐 고소하면서 자기가 엘리트 취급 받기를 바랬어. 그것도 참 어, 참 그것도 뭐 안쓰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기는 어렵죠. 뭐 학교 졸졸 따라다니면서 엘리트 취급을 바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인재풀 자체가 완전 망가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특히나 좀 엘리트로 인정받으려면 진짜로 샤프해야 돼요. 진짜 그 샤프함이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전교 1등에 대한 기억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다 다녔잖아요. 학교 되게 오래 다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가 다닌 학교의 전교 1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좀 엘리트의 모습, 단순히 전교 1등 플러스 거기다가 약간 좀 그 대쪽 같은 모습, 약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선비 같은 거, 약간 들이박는 모습.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 그 특히나 로스쿨 출신들은 너무 이제 말을 너무 잘 듣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비둘기 되신 거예요. 비둘기. 비둘기가 뭐 사람들의 칭찬은 받지만 결코 이제 우리 엘리트의 상징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상징도 비둘기는 아니고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보통 국가의 상징 강한 거를 택한단 말이죠. 근데 독수리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실제로 뭐 어린 애 같은 거 막 채가기도 해가지고 해외에서 독수리 많은 지역은 굉장히 그 독수리를 견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제 날카로워서 매, 호크 뭐 이런 친구들도 맹금류 이런 게 생각보다 유해 조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막 사람들 막 집어가고 여우 막 토끼 막 애기 곰 막 다 집어가니까 애가 날아다니잖아요. 휙 날아가서 휙 채가고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위험성이 없는 거죠. 뭐 판검사가 변호사가 그래서 그 야마 돌면 뭘 할 수 있죠? 뭐 시위라도 할 거야? 뭘 할 수 있는데?
옛날과 다르게 이제 국회의원 되기도 생각보다 어렵고 법조인들 국회의원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자체도 약간 조금 이제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좀 예전과 좀 다르죠. 그리고 그 예전과 다른 느낌이 오는 것도 그러니까 엘리트 계급으로서 지금은 좀 엘리트 계급과는 거리가 멀어진 중인 계급. 근데 원래 근데 법조인이 조선시대 때 중인 계급이었는데 그 해방 이후로 억지로 약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양반 계급이 6.25 이후로 몰락해 버렸잖아요. 제거당하면서. 로쇼같이 양반 후손들 중에 살아남은 계급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로쇼 집안 같은 경우에 낙동강 방어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낙동강 외에 말 그대로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은 보통 다 제거당했단 말이에요. 지주들이 인민재판 때문에 보통 못 살아남았어요. 그 서울에서도 그 대피하다가 납북된 양반들도 되게 많아요. 지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잡혀간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동강에 남아 있었던 양반 계급들만 그 유전자가 살아남아 가지고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쇼가 리트 140 받고 로스쿨 안 간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상황 판단이 거의 어나더 레벨이죠. 로쇼보다 똑똑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 없어요, 솔직히. 동나이 때에 비해서. 뭐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인재풀이 없다는 거. 왜냐면 로스쿨 갔다는 것 자체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투자 실력도 보통 뭐 평균 이하일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디시전 메이킹이 약간 그 모양 그 꼴이시니까. 딱 봐도 느낌이 안 와. 그리고 늘 말하지만 성당이 아름다운 거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이고 로스쿨이 아름답지 않은 거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로스쿨 자체가 뷰티풀한 공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등감 때문에 탄생한 공간이거든요. 사법고시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스쿨 출신들 뭐 김앤장 그리고 뭐 태평양 광장 로쇼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엘리트가 많고,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은 보통은 옛날부터 뭐 판검사는 안 했지만 옛날에는 어쨌든간 최대한 그걸 유지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신에, 그러니까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트 계급을 포기한 대신에 조금 약간 편해진 건 있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 보면은 예전처럼 견제를 심하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뭐 위로, 동정 막 이런 거 받으면서 이제 시간 뭐 때우면서 월급 받는 거죠. 뭐 어쩌겠나요. 예전 같았으면 변호사들이나 판사, 검사들이 그 꼴 받으면 그냥 모래시계 검사, 말 그대로 이제 홍준표 그 대표처럼 들이박아버린 다음에 막 검사 조직 막 들이엎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강단, 가오다시, 깡따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많이 쳐준 거고, 그런 걸 보통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해요. 들이박는 모습, 꼿꼿한 모습, 양반같이 지조 있는 모습.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이거 뭐 공부하는 거야. 뭐 공부 다 하잖아요. 공부 뭐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아유, 그거 공부하고 뭐 그런 거야. 그냥 뭐 그런 걸로는 약간 2% 부족하고, 그거는 이제 중인 계급. 옛날에 이제 뭐 역술관 뭐 이런 요 정도? 뭐 영의정 좌의정 요런 느낌은 아니시고 이제 많이 격화되었죠. 대신에 엘리트가 아닌 대신에 이제 뭐 학교 위원회 가면은 뭐 사람들이 좀 뭐 등 두들겨 주고 막 덕담 받고 막 그러는 거죠. 한국에서는 위협이 안 되면 보통 덕담 받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망한 거죠, 솔직히. 근데 이제 망한 대신에 그런 좀 안정성이랑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직업적 안정성. 그런 걸 이제 얻고, 이제 말 그대로 좀 뭐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거는, 의사들도 어차피 중인 계급이었는데 돈은 잘 버니까 약간 이제 돈이라도 얻고 땡치신 분들은 좀 대박이고, 근데 물론 이제 로펌 대표 이런 분들은 조금 말 그대로 중인 계급보다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간 다음에 솔직히 설거지하고 튀어버리신 거죠. 엑싯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냥 적당히 딱 보기에도, 로펌 대표들이 보기에도 대한민국 법률 시장 애들 맨날 그 뭐냐 저기 인터넷에서 게임에서 채팅한 거 욕한 걸로 고소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이제 미래의 산업이겠냐? 어디 가가지고 뭐 말이나 하겠어? 그걸 양반이라 할 수 있겠냐? 저 애들 인터넷 게임 채팅하는 걸로 고소해서 돈 버는 사람인데요. 그냥 확 그냥 그러니까 이제 로펌 대표들도 어떻게 보면 로펌 매니지먼트에 가깝지, 어쨌든간 뭐 송무 이런 거에서 손을 떼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앤장 같은 곳들은 자문, 송무가 이제 예를 드라마에 나오는 소송하는 건데 드라마에 나오는 업무를 안 하고
사람들이 자문이 이제 원래는 컨설팅인데 이제 컨설팅 업무 자체가 좀 근사하게 한자로 말하기 위해서 자문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얼럭키 컨설팅이거든요. 그 법 로펌 가서 자문할 바에 그냥 컨설팅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컨설팅 그냥 생 자문 뛰지 그 뭐하러 그렇게 무슨 디투어 어? 법전 그 들이밀고서 그리고 그 다시 말하지만 비즈니스 세상에서 규정 이야기 나오는 순간 자기는 바보입니다. 약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바로 한숨 나옵니다. 하이 이 새끼 이거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규정 뭐 이런 거 말하는 순간 이제 경영자 회의에 다음번에 못 들어가요. 또 얘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트랑은 더 거리가 더 멀어진 거죠. 왜냐면 어쨌든 자본주의 엘리트는 경영자들인데 경영진 회의에 들어가야지 말이라도 섞어야지 뭐 자기가 얼굴 도장이라도 찍을 거 아니야. 흔히 말하는 C레벨 사장단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한 목소리 내야죠. 엘리트라며. 엘리트인데 학교 폭력위원회 가가지고 제가 인터넷 채팅으로 우리 부모 엄마 욕했어요. 김호띠 뭐 이런 거 소송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엘리트겠냐 너 같으면 판건변 아으 안타깝다 안타까워.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사법고시 부활하기도 솔직히 냉정하기 어렵고 로스쿨을 인원을 줄이기도 되게 어렵고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 그게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고 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뭐 한 가지 남은 거는 로펌 대표 되기, 로펌 파트너 된 다음에 지분 들고 앉아 있기. 근데 이제 로펌 대표들조차도 자기 지분 털고 나가셨다고요. 되게 유명한 로펌 대표 굳이 뭐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소문에 지분을 들고 계신 분들도 던질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분들이 영리한 거죠. 로펌 평생 동안 법조 활동했던 분이 지분 던지는 게 무슨 말이겠나요? 이제 거기서 주스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일찍 던져가지고 뭐 삼전 한익 사셔가지고 10배 튀기신 분들이 진짜 승자지. 그 뭐냐 계속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앉아있을래. 인터넷 채팅 제가 우리 엄마 없대요 뭐 이러면서 고하래요 막 이러면서 그걸로 50만원 뛰기 30만원 뛰기 뭐 어쩔 건데 그걸로 진짜로 경찰서 대동하기. 경찰도 이제 완전 하층 계급 다 돼버렸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꿍짝꿍짝 해가지고 법률사회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겠네요. 50만 원 받으면서 애들 뭐 제가 내 엄마 없다 했어요. 뿌잉 뭐 이런 거 그 가져다가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거죠. Very disappointing, not elite.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포지셔닝이 다른 것이다. 근데 당연히 진짜 엘리트들에게는 조금 약간 그 헝그리한 거죠. 배가 고픈 거죠. 나는 더 뭔가 나는 좀 골드만삭스에서 7천억 정도 굴려야 되는데 이거 나 지금 헝그리하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분들 이제 금융권을 다 튀어버리고 나머지 분들은 장난가 나 우리 엄마 건물주인데 이 자식아 나는 비즈니스 하러 간다. 에라이 텟 이러고 이제 튀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인재풀 중에서도 뭐 약간 중인 계급 친구들이 나 그 엘리트 놀이 양반 놀이 그냥 기분 한번 내보자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게 엘리트 대우인가? 변호사님 이게 엘리트 대우인가? 근데 약간 변호사님이라고 하지만 그 표정이 약간 이거 또 이 번거로운 새끼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아세요? 자기가 딜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금융권에서 말하는 딜, 골드만삭스 같은 일을 가지고 딱 어떤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돈 가져온다. 머니다. 저 사람 돈이다. generating revenue 제너레이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인메이커라고 해요. 기우제 기우제 기우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 마법 같은 것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익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영업력이 좋은 사람을 레인메이커라 하거든요. 기우제 기우제의 그 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 좋아 자지러져요. 진짜 오셨다. 로션님 오셨다. 돈 매출 올려주시는 분 오셨다. 나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변호사님, 뭐 판검사님은 저 새끼 저또 헌법 뭐 제3조 5항 지겨운 새끼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받고 겉으로 얘 뭐냐 뭐 판사님 건사님 뭐 어쩌라고요. 새끼야 뭐 알아서 좀 믹스커피 마시고 땡 치고 가라 너 좀 뭐 약간 이런 느낌 들면은 이제 조금 마음속에 상처받고
저기 뭐 인터넷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 가서 변호사 딱지 달고 또 내가 변호사인데 이 인간들아 막 이러면서 괜히 엄한 데 화풀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본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제 본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파트너나 이제 대표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알아서 잘 하셔가지고 저기 뭐냐 지분 확보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